안녕하세요, 은주클리입니다. 업무 시간 마치고 이렇게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 준비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간 책 한 권을 블로그에 서평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행복한 고아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발간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서평을 썼는데 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보호시설에서 학교를 다니는 보호아동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섬세하게 언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책은요, 메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호아동에서 장학사가 된 이성남이 전하는 고아 담론 해서요. 중등에서 체육교사 하신 이성남 선생님께서 첫 번째 책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이후에 두 번째 책으로 내신 신간입니다. 이성남 선생님은요, 지금은 영천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주클립의 구독자이기도 하세요. 제 구독자로 알게 된 소중한 인연인데요. 선생님께서 교육 전문직 시험도 합격하시고 이렇게 좋은 책도 내시게 돼서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첫 번째 책으로 2020년에 고아였다, 보육원 출신이다 라는 것을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고아로서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자라셨는지, 고아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번 책에서는요,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짚어주셨고, 또 고아를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진 관념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첫 번째 책이 나온 이후에 겪게 되신 일들에 대한 일종의 답변처럼 쓰신 내용들이라서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겪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생각할 거리들이 아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서는 보육원 출신의 후배들, 부모 없이 컸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발견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책에 추천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추천글은 여러 책들을 써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천글을 썼지만 이렇게 직접 소개해드리는 책은 처음이에요. 그만큼 여러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 같이 공감해보시고 또 새로운 관점을 얻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려요. 제가 선생님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이 책을 읽으면 저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분들, 또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보통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좀 새롭게 접하고 새롭게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잘 키웠네 라는 말의 불편함이라는 꼭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잘 결혼하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면 잘 키웠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헌신적인 역할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하고 공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내 관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현실을 보면 조금 서글프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다음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라는 꼭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착하게 살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후원자님들도 가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도움을 받고 후원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착하게 자라야 한다. 그 말이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 너는 그걸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고아원 아이들이 도움을 구걸하는 거지도 아니고 그들이 부모가 없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잔혹한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짓밟는다. 사실 착하게 살라는 말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너희들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은 대가로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대가처럼, 의무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그것 또한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책 덕분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성남 선생님께서는 첫 번째 책에서 고와 감수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고와 주제에 어디 우리 아들을 넘봐, 막 이런 거. 보육원 출신의 주인공이 역경을 견디면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들도 많지만, 사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점을 드라마에서 단순히 이용하거나, 또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됨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됨됨이 자체를 봐주기보다는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지는 그런 편견과 함께 고아에 대한 적이고 단편적인 시선들, 굉장히 사람들이 고아 감수성 없이 하는 행동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가 맡았던 제자들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가정 환경을 지금은 다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또 무신경하게 실수한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와 감수성이라는 것을 교사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부모가 될 사람들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된 부모를 가짐, 또 부모가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언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말씀하신 고와 감수성이라는 그런 개념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라는 꼭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에 선생님께서 담임교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반드시 엄마에게 사인받아 오세요. 하지만 그 말은 나의 큰 실수였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우리 반에는 보육원에 사는 2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엄마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고아 출신으로서 보호아동에 대한 차별과 무지로 인한 혐오 발언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며, 여러 번 고아 인식 개선에 대한 특강도 하였기에 고아 차별 발언에 대해 무척 조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다 보니 무심결에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선생님마저도 이런 실수를 하셨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교사들 같은 경우엔 또 저 역시도 그랬겠죠? 훨씬 더 많은 실수들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책을 읽어보시면서 섬세한 마음들을 조금 더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나눠주면서 보호자에게 사인받아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 많은 아이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인식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성남 장학사님이 쓰신 행복한 고아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모든 역사와 모든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더욱더 섬세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간 되실 때 이 책 함께 읽어보시면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개인으로서, 부모로서, 여러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로서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주 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